그러면 향원 씨는 영어는 어떠셨어요? 그럼 미국을 생각하시긴 했는데 이게 뭐 생각만 한다고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큰 장벽이 대부분 영어, 언어거든요. 영어는 제가 해본 경험이 이제 사법 시험을 볼 때 영어로 봤고요. 군대를 카투사로 다녔는데 카투사도 영어를 자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 또래 나이 사람들보다는 기본 생존 영어, 생활 영어만 조금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좀 해외여행할 때도 마음 편하게 이제 뭐 돌아다니고 하는 그 수준이었는데 학문을 하는 용도로서는 이제 도저히 이제 게임이 안 음, 되더라고요. 안 음, 되지만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한 10년 정도를 해서 웬만큼은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하면 되더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본어 어, 공부하면서. 뭐든지 하면 된다. 그래서 영어 뭔가 되겠지.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그 법조인들 있잖아요. 판사, 검사, 이런 음, 변호사분들도 미국 로스쿨에 가서 영어는 못해요. 그분들 참 못하는데 음, 다들 자격증은 따오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영어는 몰라도 법을 아니까 그 통하는 어. 법률의 기본 사상을 알기 때문에 시험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라는 말을 듣고 왔죠. 법률 이게, 그 강의를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지는 이제 파악을 하니까요. 네, 이게 이제 러직이랑 사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예, 언어도 있지만, 근데 이 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미 세팅이 되셨으니까, 그렇죠. 언어가 예, 조금 어려워도 이제 괜찮게 예.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마치 반면 이런 효진 씨, 거죠. 예, 헬스 트레이너들은 이미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 근육 골격 같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어로 된 유튜브를 보더라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음, 똑같죠. 그러면 일단 향후 씨는 영어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네, 스피킹이나 이런 건 네이티브랑 은 조금 거리가 멀 정도로 한국식 영어를 하신 거지만, 뭔가 네. 법적으로 지식이 있어서 오니까 괜찮았더라. 약간 이런 후기가 있었다면, 효진 씨는 또 어떠세요? 다른 입장이실 것 같은데. 저는 완전 막 거의 뜨거운 물, 찬물 수준으로 완전 반대. 왜냐면 영어만 되고 법적 상식이 하나도 없는, 법적 지식 상식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태고, 그냥 개인으로서 그냥 법적 문제 한국에서 맞닥뜨렸다는 거, 그거 역시 일면만 본 거지. 그렇다고 뭐 법에 대해서 해박해진 거 하나도 없지만, 참 안타까운 거는 영어가 되는데 법을 모르니까 정말 바보가 된 느낌인 거예요. 이래서 영어가 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느낌. 음,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는데 당연히 미국 애들은 보통 막 프리-러 소사이티 이런 것도 있어서 뭐 미국의 학부의 법대가 없을지언정 자기끼리 막 스터디도 하고 에세이도 매년 여름에 보고 막 뭔가를 꽁냥꽁냥 하고 와요. 근데 맞아. 저는 영어만 조금 되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네. 원엘 첫 학기가 거의 멘붕과 좌절의 그냥 슬픔이었어, 슬픔. 그래서 나 제가 겪은 여기에서 것보다 더 심했겠네요, 진짜. 네, 앞으로 나는 실수가 있어. 나 쫓겨나는 거 아닌가. 막 학교 어디까지 찾아가고 막 난리법석을 했는데 그거 역시 어떤 느낌이냐면 로스쿨에 들어올 수 있는 한국인 정도면 음,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한국 빡센 사회에서 살아남은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눈치껏 뭐든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막 도움을 청하고 막 아카데믹 뭐 어디 가서 하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서는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어차피 저처럼 사회과학 전공자면 법은 몰라도 기본적인 그 두리뭉실한 사회과학적인 그런 쪽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심지어 미국 친구도 뭐 음악하던 친구도 오고 무용하던 친구도 음. 오고 뭐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씨랑 저는 이제 제이디를 갔는데, 저는 영어도 안 되고 법 지식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원해를 모두에게 힘든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법을 알든 못하든. 근데 아까 효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상담사 찾아가고, 막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신 거잖아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나는 네, 영어 때문에 안 돼. 나는 법 지식이 없어서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고, 효진 씨가 네, 했던 것처럼 또 뭐 제가 했던 것처럼 뭔가 해보려고 하면 시간은 가더라. 네, 또 할 다 수 있다. 되더라. 되더라. 그 기간이 힘들지만. 그래서 언제쯤 마음에 좀 평온이 오셨어요? 원해를 전쟁 같이 보내시고. 네, 원일 첫 학기 좌절 멘붕 두 번째 학기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냥 했는데 응, 다행히 보통 원일 마지막
즈음 그러니까 겨울이나 그 다음에 봄 정도에 이제 인턴십이 결정이 나요. 근데 음. 다행히 많은 원L 인턴십들이 성적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성적 그냥 좀 쪽팔리는 거 그냥 뭐 장학금 안 끊길 정도 뭐 2.0이든 2.5든 그것만 되면 되지 성적이 막 무조건 좋을 수도 없지만 무조건 안 좋아도 이거 직장은 구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어드바이저랑 찾아가면 바시험은 학점하고 다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괜찮다. 계속 it's okay, it's okay 계속 그걸 안심을 해줘.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에서는 다행히 막 공부를 못해서 상담을 찾아오고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 음, 다행히. 음, 하지만 늘 예상하는 거는 가면 꾸중 들을 것 같고 문제아로 음. 낙인 찍힐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항상 도움을 청하면 안심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런 태도 자체가 저의 그 작은 마음에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래 취직만 하면 되지. 어떻게든 하나하나 해가면 돼. 그래서 이제 투엘 때부터 나아지고 요새는 그냥 네 다행히 못하. 저 이 말도 너무 공감돼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질문이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일단 도움 요청을 하면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만큼 또 우리가 극한 상황이 없었던 것도 있고, 한국에서는. 그 네, 무난하게 또 자랐으니까. 근데 여기는 되게 극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네, 내 부족함이 막 만천하에 이미 학점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맞습니다. 요청했는데, 진짜 효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도움을 요청하면 너무 잘해주니까, 정말 저는 학교에서 만난 분 때문에 키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네, 격려해주고, 그분들이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정말 교수님 아니면 그 멘토들, 그 사람들 때문에 힘 얻어서 컸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와서 도움 요청하면 여기서는 어떻게든 된다.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학점은 진짜 안 중요하죠. 네. 어때요? 요즘에 그냥 느끼시는 거 저는 진짜, 이미 저는 이력서에서 학점 지운 지 오래됐습니다. 이건 별로 정말 탑 로스쿨에 갈 때 얘기더라고요. 탑 로펌.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 거긴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그러니까 음, 탑 음. 로펌에 간다든지 그런 욕심들을 지우면은 굉장히 그 인생이 편해져요. 그리고 탑 로펌에 간다거나 그런 욕심들이 내 욕심인가요? 남들의 욕심이고 남들이 바라볼 때 자랑할 욕심이지 나의 내적 욕심이 아닌데 자꾸 보여줄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지워버리면 속이 편해지고 예, 두 분과 달리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무 시험을 해봤고 사무실 오픈해서 이것저것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면 되더라. 어떻게든 그냥 거기다 던져놓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하면 되더라는 걸 좀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음. 와서도 처음엔 되게 힘들었지만 뭐 어떻게 되더라라는 인생의 좀 지혜를 좀 알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는 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향후 씨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과를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 그렇긴 하죠. 상태면 그러면은 솔직히 분명히 그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을 테고, 남이 주는 욕심을 갖고 살았을 텐데, 네. 그거 언제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음, 그걸 언제 놓았냐면요. 저도 이제 서울법대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그거 맞는 순간 사람. 서울법대 내에서의 경쟁에서 내가 상당히 밑으로 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음, 했어요. 일단 대학 합격을 못했고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 갔다 와서 하다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못했고 취직도 2, 3년 늦어지고 이제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최고 엘리트 대열에서 밑바닥을 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 기분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쵸. 심지어 판검사가 된 애들도 야 판사 대단하네 하는데 그 친구들 만나보면요. 형 나 이름만 판사지 완전 밑바닥이야. 나는 판사가 아니야. 그냥 완전 그냥 바닥 깔아주는 사람이야. 그 고통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게 신박할 거예요. 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단 조기 합격을 못했다라는 거, 회사에 늦게 들어갔다라는 거, 회사도 그냥 뭐 나름대로 대기업은 들어갔지만 제 학벌에 비해서 변변치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지냈고 그게 음, 사법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동기들보다 10년 이상이 늦어졌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음, 서울대 동기들 만나면 애들은 다 뭐 잘 나가는 친구들이고 우리는 그 음. 중에서 제일 밑바닥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시험 늦게 합격한 애들끼리 대화하고 서로 이제 신세 한탄하고 왜냐면 쟤들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애들은 되니까. 부장판사인데 나는 그냥 시참 변호사고
근데 완전히 그러면은, 다르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렇게 다 해탈을 하신 그냥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이제 뭔가 음. 포기하면 이제 인생이 편해져요. 포기를 딱 하고 내 인생에 맞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 생각하면서 이제 눈높이를 확 현실에 낮추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다 보면 어.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그때는 인식을 해야 사실은, 되죠. 현지인식, 나를 바라보기. 그래서 거기서 예, 탁 놓는 순간, 물론 그때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예.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그때 딱 놓고,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오다 보니까 지금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변호사 초창기 됐을 때 친구들은 이제 부장판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음, 현격한 차이였는데 지금은 음, 별로 부럽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결국은 대부분은 이제 뭐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개업을 하거나 뭐 김현장을 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작은 로펌을 만들고 그리고 로펌을 부대표님한테 넘겨주고 와서 음, 이렇게 자유롭게 있으니까 그런 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음. 친구들은, 야, 김영훈이 저 친구는 좀 뭔가 참 행복하게 살더니 되게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의외로 길어요. 서울대 내에서는 일찍 못하고 합격 못하고 10년 뒤쳐졌지만 한 20년 뒤에 거의 비슷하거나 뭐 뒤집거나 이렇게 되는 음. 거고 하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순간순간 열심히 살면 되겠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런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잣대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별게 아닌 거잖아요. 그때는 막 예. 승진을 누가 얼마큼 했고 또 그다음에 어느 예, 위치에 가 있고 어떤 로펌을 갖고 이게 너무너무 이제 서로 비교가 되는데 지금 지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또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지, 또 그런 새로운 잣대가 생기면서 예전에 내가 예, 생각했던 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게 또 이제 맞아요. 보이는 예. 거죠. 저희 응, 때만 해도 재학 중에 합격을 하고, 합격을 했으면 판사 검사가 되고, 판검사가 돼서 최소한 부장 판검사를 달고, 그러고 대형 로펌에 갔다가 에서 전관 예우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이제 엘리트 코스였는데, 그 코스들이 최근에 많이 뒤집히고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뭐 완전. 전관 예우 뭐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미래 한 10년, 20년 뒤가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에, 남의 욕망을 추구하고 살면은 이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허탈해지는데 나의 음. 욕망대로 나의 직관대로 살면 뭐 내가 즐겼고 내가 원해서 했는데 뭐 누가 책임지니. 하지만 그동안 뭐 잘 못 되더라도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그런 것들은 있죠. 근데 남들 욕망대로 살다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니잖아. 세상이 뒤집혔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허탈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죠. 맞아.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최소한 내가 원하는 거에 조금 집중해서 살다 보면 적어도 그 예, 시간만큼은 즐겼다라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음. 효진 씨는 또 어떠세요? 효진 씨도 분명히 그 이대와 서울대 그 뭔가 코스가 또 있었고, 뭐 이렇게 그 비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거기서 혹시 이렇게 나만의 길을 찾는 노하우가 있었나요, 혹시? 음, 저 같은 경우에 이대야 뭐 바로 연대 옆에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게 있죠. 연대가 이대보다 더 이제 좋은 학교니까 그런 뭔가 음, 좀 뚫리는 그게 있었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갔을 때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이기 때문에 서울대 학부 애들이 볼 때는 또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뭐 또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그런 게 항상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뉴욕대 음식학을 갔을 때는 뉴욕대는 특출나게 법대랑 뭔가 예대가 의대 이런 데가 완전 막강한 거의 뭐 탑이죠, 미국에서. 그런데 제가 다닌 음식학이 이제 법대랑 예대 중간에 있었단 말이죠, 건물이.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서 탑인 그 학교에 완전 꽃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같은 학교라고 이런 게 또 조금 그렇게 다르긴 다르구나 했고 제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로스쿨 템플을 오니까 또 저희 필라델피아 필리라고 하는데 필리는 유펜이 꽉 잡고 있죠.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고 싶어하는 음, 유펜이다 보니까 유펜을 안 다니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게 좀 그런 느낌이 항상 음, 있어요. 워낙에 이제 유펜 영토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항상 있긴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학교에 지원하고 그렇게 여러 군데 합격하고 굳이 골라서 왔으니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다닌 어떤 학교 중에도 템플이 가장 좋은 학교는 아닐지언정 목숨 바쳐 충성하는 학교가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인사를 받아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막 그냥 품어주고 아껴주고 이런 느낌이 드는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로스쿨이란 이런 뭔가 전문 대학원이 주는 그런 자꾸 막 우리끼리 알룸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거를 음, 음. 학교에서 이제 느낌도 해주니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예, 저는 아주 대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뭔가,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은 이대랑 서울대가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석사 나오신 NIU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거 뭔가 그 타이틀과 사람이 세상이 주는 랭킹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 또 비교가 있고, 그 안에 또 경쟁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그곳이 나의 진짜 베스트. 그렇게 되는 걸 예, 느끼게 되는 예,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분명히 우리 학교는 아무도 안 알아주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 와 있어 나를 품어주는 이 학교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잣대로 행복이 정해지는 거는 절대 아니다. 여기 진짜 솔직히 저는 서울대랑 이대를 늘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대 너무 사랑하고 있어. 캠퍼스에 되게 자주 놀러 갔어요. 그리고 서울대 사실 대학원도 맞습니다. 저 국제대학원 석사에 지원했었거든요. 그 타이틀을 네. 너무 따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를. 그래서 했지만 또 떨어졌고. 근데 그렇게 다 다니신 분들이 또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 그때 내가 서울대를 가려고 했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타이틀 따려고 했던 거고, 이대에 가려고 했던 것도 그 예쁜 캠퍼스와 이대가 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갔으면은 또 그게 다는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드는 것 같아요. 역시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좋아서. 선택할 때, 늦은 나이에 선택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막 이렇게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런 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오셨을 때 장단점이 있을까요? 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장단점이 있죠. 이제 저는 이제